저희는 어제까지요.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인 문법들을 다 다뤘습니다.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에 파이썬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의 값들을 저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타입들 살펴봤고요. 정수, 인트, 그 다음에 실수형, 플롯,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링, true와 false를 저장하는 불리언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하는 리스트, 튜플, 딕트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도 살펴봤고, 그리고 조건문 만드는 방법, if else 구문 만드는 방법 했었고요. 그다음 반복문 했었죠. 반복문에는 for를 이용해서 하는 반복문이 있었고, 그리고 while을 이용한 반복문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였었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다뤘었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아규먼트를 설정하고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가 어떤 리턴해주는 리턴 값을 받아서 코드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디폴트 아규먼트, 그 다음에 variable length 아규먼트,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 등등등 그런 용어들이 나왔었고, 그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다룬 게 이제 객체 지향. 파이썬에서 클래스가 무엇이고 객체가 무엇이고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런 것들을 어제까지 다뤘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객체 지향 개념에서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슈퍼 클래스로부터 속성과 메서드들을 상속받아서 하위 클래스,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기능들 혹은 속성들을 더 확장하는 개념인 상속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그 파이썬에 대한 쭉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특징들은 파이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이라든가 함수, 클래스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실무를 하시면서 어떤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게 되더라도요. 파이썬에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 다른 언어를 공부하시는 데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저희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어제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몇 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죠? 네. 간단하게 좀 보면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고요. 네.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일단 객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문자열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 객체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를 참조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문자로 변환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자열을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자료들을 가지고서 어떤 기능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객체를 통해서 참조를 하고 참조를 해서 그 안에서
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죠.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upper라고 하는 메서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coun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고, 뭐 start with, ends with 이런 메서드들 저희가 살펴봤었죠.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어제 했었던 것들 중에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첫 시간은요, 스트링 메서드에 대한 스트링 메서드 몇 가지만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시간 정도부터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일을 리드하고 라이트하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메서드는 뭐냐면 저희가 문자열을 다루다 보면 그 문자열들을 단어를 쪼개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의 빈도수를 찾아낸다거나 혹은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지와 같은 그런 자연어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단어들, 뭐 아니면 어떤 뭐 대통령의 연설문에서 나오는 단어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어떤 단어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들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실제로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들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긴 문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문장이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아무 문장이나 하나 가지고 와보죠.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한 요 정도만 가지고 올까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꼭 문장이 영어일 필요는 없어요.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이런 문장이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 뭐 예를 들어서 아폴로, 뭐 15, 줄라이, 오거스트, was, 뭐 force, crude 이런 단어들을 뽑아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는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점을 하고서 필요한 메서드를 찾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쭉 메서드를 이렇게 쭉 찾으시다 보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 자, 볼게요. 스플릿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메서드는요. 자, 사용 방법을 보세요. 사용 방법을 보시면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은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파라미터가 두 개 있어요. 그죠?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아규먼트를 두 개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두 개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파라미터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죠?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사용할 때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규먼트를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풍선으로 이렇게 힌트가 나왔을 때
이 메서드의 모습만 딱 보고서 아규먼트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는 건지,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함수라든가 메서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고 사용해 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파라미터 모두 디폴트 값, 디폴트 아규먼트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구나.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밑에 문장을 읽어보면 뭔가를 리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리턴 값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리턴을 해주는 거냐면 리스트를 리턴을 해준대요. 그 리스트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어떤 문자열 안에 있는 단어들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턴을 해준대요. 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무엇이다, 어떤 내용이다. 그다음 맥스 스플릿은 어떤 내용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에는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 파라미터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디폴트 값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디폴트 값에 대한 설명이 separator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none, 이게 디폴트 밸류다 이렇게 되어 있죠. none이라고 하는 의미는 문자열을 쪼개주는데 무엇에 따라서? 화이트 스페이스, 공백을 기준으로 문자열을 잘라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예요. 사용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자, 그냥 해볼까요? 아까 넌 아무것도 안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면 자, 무엇이 만들어졌나요? 리스트가 만들어졌는데 리스트가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예요.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인데 첫 번째 아이템이 어디까지냐면 아폴로, 두 번째 아이템은 15라고 하는 문자열, 세 번째 아이템은 괄호 줄라이까지, 여기까지가 세 번째 아이템, 네 번째 아이템은 26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떻게 잘랐을까요? 전체 문장을 공백을 따라서 전부 자른 거예요. 공백을 만나면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리스트에 어펜드. 그 다음에 공백은 건너뛰고 그 다음 공백이 나타날 때까지를 또 잘라서 리스트에 어펜드. 그 다음 공백은 건너뛰고 그 다음 공백을 만날 때까지만 또 잘라서 리스트에 어펜드.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죠. 굉장히 단순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특수기호가 좀 포함되긴 하지만요. 그래도 단어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스트링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공백을 기준으로, 공백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페이스 한 칸도 공백이고요. 그 다음에 탭을 사용한 것도 공백이에요. 탭.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른 것도, 그러니까 줄바꿈이죠. 줄바꿈도 공백이에요. 아까 문서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보셨을 때 여기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하면 공백이에요. 공백. 문장 중에 있는 공백이라는 뜻인데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면 스페이스바로 여러분 스페이스바 하면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화이트 스페이스고요. 탭도 공백이에요. 탭도 공백이고 엔터 줄이 바뀌잖아요. 그것도 공백이에요. 그래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이스 키를 누른 그 공백이 있거나 탭을 입력을 해서 탭이 들어가 있거나 엔터를 해서 줄 바꿈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들을 잘라서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주는 게 스플릿 함수입니다. 스플릿. 근데요, 스플릿은 항상 공백만 가지고 하진 않아요. 더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사실은. 문서를 조금만 더 볼까요? 문서를 조금만 더 보면 이 separate SEP, SE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을 좀 볼게요. 그러면 SEP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는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주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 SE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세퍼레이터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SEP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만약에 어떤 다른 문자열을 주면 그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들을 잘라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되시죠? 자, 그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오늘 날짜는 2021년 7월, 오늘 30일인가요? 벌써 7월 말이군요. 다음 주는 벌써 8월이네요. 그죠? 자, 보통 날짜를 표시를 할 때 이렇게 연, 월, 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대쉬를 넣거나 혹은 이렇게 슬래시를 넣거나 보통 이렇게 하죠. 연, 월, 일을 구별할 때 0과 월과 일 사이에 슬래시를 넣거나 대쉬를 넣거나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날짜 포맷의 문자열에서 연도만 그리고 달만 그리고 날짜만 뽑아내기 위해서 스플릿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가 문자열이죠. 데이트 점 그리고 함수는 메서드는 스플릿. 그 다음에 아까 파라미터가 뭐였었냐면 세퍼레이터. 여기에 대쉬를 주는 거예요. 대쉬를. 자, 그럼 볼까요? 무엇을 리턴해 주냐면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줘요.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2021 연도가 되겠죠. 07 연도가 되겠죠. 30 1이 되는 거예요. 월 1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리고요, 이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CSV 파일 같은 거를 다룰 때에도 응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read CSV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한 함수를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함수가 동작하는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CSV라고 하는 그 내용은 value와 value들이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게 CS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만들까요? 이름이 있어요. 홍길동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있고요. 네. 영어 점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값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예. 이런 게 뭐냐면 CSV 파일에 있는 어떤 그 형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데이터들을 뭘로 구별해서 저장을 하죠? 쉼표로 구별해서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름만, 그 다음에 어떤 100이라고 하는 숫자만, 90이라고 하는 숫자만, 50이라고 하는 숫자만 이런 것들을 따로 잘라내고 싶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스플릿. 세퍼레이터를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무엇으로 잘라내면 될까요? 쉼표로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면 쉼표 앞까지를 하나의 단어로 잘라주고요. 그다음 쉼표는 건너뛰고 그 다음 쉼표를 만날 때까지 문자열을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 쉼표 건너뛰고 그 다음 쉼표를 만날 때까지 문자열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스플릿 함수 이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메서드를 만드는 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럼 반대로요. 스플릿의 반대가 되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쪽과 같은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2021, 07, 30이라고 하는 세 개의 문자열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위쪽과 같이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2021 다음에 대시 집어넣고 07 다음에 대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30 해가지고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자열을 이용해서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는요. 다음과 같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자열을 하나 만드세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 뭐냐면 그 단어와 단어들을 붙여줄 때 사용하게 될 문자열이에요. 앞에 있는 문자열이 단어와 단어를 붙여줄 때 사용하는 문자열입니다. 여기에서 점을 쓰세요. 그럼 앞에 있는 게 문자열이죠. 이게 문자열이잖아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에서 점을 사용하면 그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메서드 이름은 뭐냐면 조인이에요. 조인. 지금 힌트가 안 나오죠. 힌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얘가 메모리에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점을 찍었을 때 이 노트북이 컬엠 노트북이 힌트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럼 사용 방법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그 파이썬 홈페이지 찾아가셔가지고요.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도큐멘트를 찾아가세요. 도큐멘테이션 찾아가시고 여기 그 서치하는 영역 있잖아요. 서치하는 영역에서 메서드 이름을 검색을 해보세요. 메서드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뭐 쭉 제가 조인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조인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조인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 파이썬 메서드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메서드다라고 하면 스트링 클래스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사용 방법은요.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에는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요. 앞에는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 메서드를 써주셔야 되고 이터러블을 넣어주래요. 자, 파이썬에서 어떤 파라미터에 이터러블을 넣어라. 그러면 무엇을 넣어주면 될까요? 리스트나 튜플과 같은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는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기본값이 없죠. 기본값이 없으면 반드시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위쪽에 있었던 리스트 한번 넘겨볼게요. 어떤 리스트를 넘길 거냐면 2021, 그 다음에 07, 그 다음에 30. 자, 결과 볼까요?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 단어 더하기 대쉬가 붙었죠. 07, 두 번째 단어 다음에 대쉬가 붙었죠.
그 다음에 30 이렇게 돼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터러블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터러블을 넣어주시면 아까 문서가 잠깐 나왔었죠. 붙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터러블이 갖고 있는 단어들을 스트링으로 붙여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스플릿과 반대죠. 죄송합니다. 스플릿은 하나의 문자열을 쪼개서 세퍼레이터로 쪼개서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게 스플릿이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조인이에요. 조인은 문자열을 앞에 있는 세퍼레이터를 활용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문자열과 문자열을 앞에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서 붙여주는 거예요. 2021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07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대쉬를 가지고서 붙여주고 그 뒤에 30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대쉬를 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면 뭐 이렇게 쉼표로 붙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앞에 뭘 써주면 돼요? 쉼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다운표 안에다가 제가 공백을 하나 넣었어요. 공백. 자, 이 빈칸을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빈칸을 하나 넣었고요. 점, 조인. 그리고 리스트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거 해볼까요? 홍길동 이렇게 하고요. 100, 90, 50 이렇게 해볼까요? 자, 무엇이 됐을까요? 하나의 문자열이 됐는데 단어와 단어를 무엇으로 구별했을까요? 단어와 단어를 무엇으로 붙여줬을까요? 공백으로 붙여준 거예요. 여기 공백 하나 들어가 있죠.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공백으로 서로 연결을 한 하나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준 겁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되셨나요? 네. 스플릿과 조인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 중에 하나예요.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자, 이번에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꽤나 자주 사용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이번에도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볼 건데 이번에는 그냥 만들겠습니다. 자, 일부러 공백을 막 줄 거예요. 그리고 뭐 문자열을 이렇게 쓸게요. 중간에 공백을 또 막 이렇게 줄 거예요. 뒤쪽에도 공백을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도 공백이 여러 개가 있고요. 중간에도 공백이 여러 개가 있고 끝날 때도 공백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일단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센텐스 보시면 여기 공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드래그를 이렇게 쭉 해보세요. 마우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보시면 아,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도 여기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화이트 스페이스니까. 흰색이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드래그를 해보면 그냥 바로 줄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드래그를 해보시면 앞에 공백이 있는지 뒤에 공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에서 뭐 신문 기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크래핑을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웹페이지에 있는, 뭐 다음에 있는, 뭐 네이버에 있는, 뭐 구글에 있는, 아니면 어떤 특정 신문사에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수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기사 내용을 쭉 뭐 긁어올 건데 가지고 오다 보면 그런 기사 내용들을 가지고 오다 보면은요 이렇게 앞에 혹은 뒤쪽에 공백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공백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공백들은 분석할 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그 어떤 문장의 앞에 들어가는 의미 없는 여러 개의 공백들, 어떤 문장의 끝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의미 없는 공백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는 게 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상태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파일에 쓰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의미 없는 공백들은 제거해 놓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그 분석을 하거나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그러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아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센턴스라고 하는 메서드, 문자열에서 점이라고 하시고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립. 근데 스트립이 세 가지가 있어요. L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L 스트립. L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파라미터가 있네요. 파라미터가 몇 개? 한 개. 그리고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L 스트립을 사용을 하려면 파라미터를 넣어야 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문서를 좀 읽어볼게요. 문자열에서 리딩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제거를 해준대요. 리딩 스페이스, 화이트 스페이스들을 제거를 해주고요. 이게 있군요. 밑에 이런 게 있네요. 문자열이 주어지거나 넌이 아니면 그 문자열들을 제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를 전달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넌이 아닌 경우에는 캐릭터들을 제거해주고 캐릭터가 그럼 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문서가 좀 애매하죠. 이거는 개발자가 문서를 좀 정성 들여서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디폴트 값이 있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 그냥 사용해 볼게요. 앞에 있는 공백이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공백이 이렇게 됐어요. 네. 문자열에서 l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그 문자열에 l이라고 하는 게 left를 의미해요. left.
left는 앞쪽이죠. 그쵸? 문자열의 왼쪽. 시작 부분. 시작 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왼쪽에 있는 공백들만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드래그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 해보시면 뒤쪽에는 공백들이 제거가 안 돼 있어요. 뒤쪽에는 공백들이 제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L스트립의 반대로 뒤쪽에 있는 것만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left 대신에 right, R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죠. 문자열에서 R스트립이라고 사용을 하시면은요. 볼까요? 왼쪽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왼쪽에 있는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드래그 해볼까요? 어디서 끝나요? 점점점 뒤로 더 이상 드래그가 되지 않아요. 뒤쪽에 있는 공백들이 제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여기 공백이 있죠. 뒤쪽에 공백이 있어요. 두 번째도 여기 공백이 있어요. 세 번째는 공백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R스트립입니다. R스트립. 이거는 문자열의 오른쪽, 즉 문자열의 끝나는 부분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L스트립과 R스트립을 동시에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게 그냥 스트립이에요. 스트립. 문자열의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공백을 제거한 문자열을 해줍니다.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스트립 하고서 잘라내버려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공백도 사라졌죠? 드래그 해보시면 뒤쪽에도 공백이 없어요. 출력되는 모습이 두 번째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다릅니다. 두 번째는 뒤쪽에 공백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공백이 있고 네 번째는 뒤쪽에 공백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 L스트립이나 R스트립보다 그냥 양쪽에 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제거해 버리는 스트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간에 있는 공백들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메서드는 없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공백들 제거해 주세요. 그 다음 끝나는 부분에 있는 공백들 제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시작과 끝에 있는 모든 거를 제거해 버리는 게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제거해 주는 메서드는 없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저희? 스트립에서 캐릭터스를 전달한다고 되어 있죠. 전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다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문장을 만들어 보냐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놓고 뭐 헬로 뭐 이렇게 넣을까요? 안녕 하세요 이렇게 넣어볼까요? 뭐 이렇게 넣어보죠. 여기도 이렇게 같은 문자를 넣어야 되겠네요. 같은 문자를 센턴스 점 스트립
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다 제거를 해주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 없이 들어간 이런 문자열들을 제거해서 이렇게만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했어요. 반대로. 그러면 뒤쪽에 있는 거는 못 지우죠. 문자열이 다르니까. 그쵸? 얘까지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기까지의 결과가 뭐죠? 여기까지의 결과는 문자열이죠. 스트립이 문자열을 리턴해 주는 거잖아요. 스트립이 문자열을 리턴해 주죠. 그럼 여기서 점을 쓰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또 쓸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스트립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제거되고 요것도 제거가 되겠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무엇을 리턴해 주니까? 문자열을 리턴해 주니까.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가 문자열을 리턴해 주니까 여기까지의 결과가 문자열이고, 그럼 문자열 객체에서 점을 사용하면 다시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문자열을 리턴하지 않았었다면 이런 코드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열을 리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사용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네. 근데 뭐 코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센턴스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그 작다라고 하는 기호를 스트립 벗겨내고, 그 다음에 다시 크다라고 하는 기호를 다시 한번 벗겨내고,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뭐 CSV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hello 쉼표, 그죠? 뭐 파이썬 쉼표,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숫자도 한번 넣어보고요. 사실은 문자열이죠. 자, 단어 중간에 쉼표 들어가 있고요. 단어 중간에 쉼표 들어가 있고, 단어 사이에 또 쉼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단어들을, 어떤 문자나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대체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센턴스 점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replace. 자, 보시면 old, new, count 이렇게 되어 있죠. 문서만 보면 파라미터를 3개를 넘겨야 되는 거, 3개를 꼭 다 넘겨야만 되는 것처럼 보여요. 파라미터가 3개가 있고 디폴트 값이 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파이썬의 문서가 좀 요런 게 조금 저도 좀 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 밑에 있는 문서들을 쭉 읽어보면은요, 카운트라고 하는 게 몇 개까지를 replace 대체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횟수인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디폴트 밸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폴트 밸류가. 네. 카운트의 디폴트 밸류는 -1이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를 다 리플레이스 하는 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서를 읽어봐야 문서를 읽어야지만 아 이게 디폴트 값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요. 네, 문서를 좀 잘못 만든 거예요. 이 메서드를 만든 개발자가 여기에 카운트는 -1 뭐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그 메서드의 모양, 생긴 모양만 보고서도 아 얘는 전달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한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한 거. 어쨌든 네. 디폴트 값 카운트에는 디폴트 값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필수로 넘겨야 되는 거는 올드하고 뉴예요. 올드 뉴. 자,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앞쪽에 우리가 바꿔야 될 거, 그리고 뒤쪽에 새로운 거. 자, 여기 제가 공백을 하나 넣었어요. 공백을. 아니면 공백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확실하게. 네. 컬럼 2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무엇을 해주냐면 모든 쉼표가 뭘로 바뀌었어요? 모든 쉼표가 컬럼 2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모든 쉼표가 컬럼 2개로 바뀌어버립니다. 요거 주석으로 정리까지만 해드릴게요. replace old new. 자, 이거는 문자열 스트링에서 등장하는 나오는이라고 할까요? 나오는 old 패턴을 무엇으로? new로 대체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문자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점 찍고서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메서드들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를 뒤쪽에 있는 걸로 대체한다. 앞쪽에 있는 거를 뒤쪽에 있는 걸 대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카운트까지는 안 써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카운트를 넣겠다.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거 주지 마세요. 그냥 포지셔널로만 주시는 거예요. 숫자를 주게 되면은요. 하나만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변경을 안 해요. 여기를 2라고 주면 2개까지는 변경을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변경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그냥 old new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